네, 과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제 문과 학부를, 대학교를 다니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과적인 사고 과정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차이를 잘 모르기도 했고, 또 백그라운드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는 좀 단순무식하게 그냥 개념을 암기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서 요구하는 서술형 시험 스타일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파악하고 좀 그거에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익숙해졌는지 좀 그거에 맞춰서 경험담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카플란 파운데이션에서의 과학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VLE에 있는 PPT로 개념 설명과 진도를 나가요. 그리고 가끔씩 학습지로 숙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교과서인데 이게 A-Level, AQA, Biology and Chemistry 각 Year 1이랑 Year 2 해서 4권인데요. 이게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못하지만 시험 범위는 포함이 돼서 시험 범위는 교과서, PPT, 학습지 이렇게 세 가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객관식의 시험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오지선다형이라고도 하죠. 근데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시험은 한국에서의 객관식 시험과는 좀 다르게 모든 문제가 서술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키워드 하나를 원마크로 우리가 원마크 형식으로 해서 마크 수를 채점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 키워드를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물에서는 스펠링 미스로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화학은 스펠링 미스를 이유로 감점되는 건 잘 못 들어봤는데 이제 저희 튜터가 말씀하시기에도 그렇고 생물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스펠링 미스로 대표적으로 이제 단복수의 형태가 아예 다른 단어일 경우에 뭐 그림에서는 하나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단수나 복수를 헷갈려서 쓰거나 뭐 애를 하나만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펠링 미스로 많이 감점이 된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술식이기 때문에 또 스펠링 미스가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유의하셔서 공부를 할 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꼼꼼하고 엄밀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습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0턴 때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좀 많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본턴 때 지나갈 이제 과학 진도를 미리 봐두면 좋은데 그래서 화학이랑 생명에서 어떤 토픽을 공부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시적으로 한번 정리를 네, 해봤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이게 저희 시험범인데 제가 생물과 화학, 중간이랑 기말고사 범위를 각각 나눠봤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고사 때는 그냥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의 기본 단위라든지 구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뭐 커버하는 토픽이 3개 정도밖에 없는데 기말에는 한 두세 배 정도로 체감 분량이 엄청 많아요. 심지어 난이도도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도 화학의 기본 구조식이나 화학식 아니면 물질의 양 이런 계산 위주로 중간고사 때는 되게 짤막하게 좀 간단하게 다룬다면 기말고사 때는 학생들이 흔히들 어려워하는 중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삼염기 반응, 유기화까지 모두 다르게 되고 분량 또한 두세 배, 진짜 체감이 두세 배고 난이도도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공부할 게 많고 또 중간고사 때는 인터뷰랑 겹친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인터뷰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이제 많다고 여유롭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기말고사 공부에 많이 쏟으셔야 된다는 거 꼭 강조드릴게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생명이랑 화학 공부법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문과학부를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과 친구들이 공부하는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이미 있어서 이 정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한 학생들의 공부법과는 상이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알려드리고 또 공부법의 100%가 항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효율적이고 잘 맞는 공부법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맹신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참고만 하면서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랑 화학 모두 저는 기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을 잡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인강을 관련된 범위를 모두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국 범위로, 한국 인강으로 생원, 생투, 화원, 화투를 다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다른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간접 범위까지 모두 들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9월에 곧 입학 예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학기가 시작 중이라면 한국 인강을 따로 들을 만한 시간이 정말 없어요. 학기 때 다른 거 사실 인터뷰라든지 과학 진도 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된 인강을 다 들을 수가 없고 따라서 영어로 된 인강을 듣고 또 영어로 된 교과서를 보고 영어로 좀 바로바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생물은 칸 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로 또 화학은 알러리 케미스트리라는 채널로 개념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풀린 채널이라서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토픽을 검색을 하면 관련된 영상들이 다 떠요. 그래서 설명도 되게 친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는 이제 교과서랑 PPT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좀 정독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요약 필기도 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약 필기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귀찮다고 이렇게 아니면 시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 지식도 아까 말했다시피 없기도 했었고 또 노트 필기 정리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 정리하면서도 한번 머릿속에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오고 또 시험 기간 때 시간이 되게 촉박할 때에도 그 여러 번 회독하기가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트 필기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셔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걸 되게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영어로 학습했을 때 이제 바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있는 반면에 복잡한 광합성 구조라든지 세포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영어로 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이 교과서로 보충 학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화원, 화투, 생원, 생투 교과서를 따로 챙겨갔거든요. 영국으로.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만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네 싶으면 한국 교과서로 돌아가서 발췌해서 그 내용만 조금 읽어보고 이해한 후에 다시 영어 교과서로 돌아와서 영어로서 이게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개념 학습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 교과서 발문 하단이나 아니면 날개 부분, 서머리 퀘스천이라고 있거든요. 그 A랩의 교과서에 보면 이 서머리 퀘스천은 꼭 풀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풀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좀 체크를 해보기도 좋고 시험 문제가 가끔씩 서머리 퀘스천이랑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유사한 형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꼭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건 힘들더라도 생물 용어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다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고 이과생이라도 너무 방심은 하지 마시고 생투 광합성이나 세포호흡 과정 이런 거는 뭐 투과목을 잘 막 깊숙하게 배우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꼭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화학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생물보다 화학이 개념 자체의 뭔가 이해라든지 개념 자체의 암기보다 문제에 대한 적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줄 알고 내가 이 외운 공식이나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할 줄 알고 이거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과서 공부에는 많은 비중을 쓰진 않았거든요, 화학은. 그래서 개념 공부는 알레리 케미스트리 인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시고 화학의 경우에는 교과서보다는 PPT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고 VLE 연습 문제가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제가 그거를 이제 노팅엄 부서관에 가가지고 다 뽑았는데 100장 넘게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다 뽑은 다음에 저는 여러 번 풀릴 때까지, 못 없을 때까지 여러 번 돌려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웬만한 기본 문제는 다 풀 수 있고, 이제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좀 조심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대비 가능하니까 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 목 테스트를 저희가 좀 치르거든요. 목 테스트라고 하면 모의고사라는 건데 이걸 한두 번 치게 되는데 이게 실전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유형에서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미리 좀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 테스트는 이게 학교에서 풀기는 풀지만 반드시 신경 써서 본인이 따로 또 풀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아마 텀 1이나 텀 2로 넘어갔을 때 이제 VLE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기억을 해놓고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풀고 나서 슬롯이 닫혀서 다시 접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풀면서 스크린샷을 꼭 찍어 두시면서 이제 본인이 풀이를 한 번 더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기화학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화학을 처음 공부하는데 유기화까지 하려니까 현장에서 처음 하려니까 머리가 정말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잠을 줄여서 하루에 막 4, 5시간 잠을 많이 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잠을 줄여서 그걸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유기화학을 미리 좀 보고 갔더라면 이 정도로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유기학은 피트 준비생이거나 아니면 이공계열 대학을 미리 이제 전공을 하고 오셨다면 유기학에 익숙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문과든 이과든 고등학교만 마치고 오셨다든지 아니면 문과 학부를 졸업하고 오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유기학 공부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처음 공부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꼭 기초 강의라도 한글로 된 거 미리 좀 보고 진도를 들어가시길 추천드려요. 정말. 음, 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엑스트라 클래스라고 하면 카플란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보충 수업이에요. 이게 주에 화학은 2시간씩, 또 생명도 2시간씩 해서 각 2시간씩의 보충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수업에서 한번 개념을 다루기는 하지만 좀 더 세세하게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엑스트라 클래스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기초평가를 저희가 항상 치거든요. 텀이 시작할 때 베이스라인 테스트라고. 이건 성적이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미달이 된 학생, 보통은 이제 기준이 40점 아니면 60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수에 미달이 된 학생들은 의무로 수강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성적 상관없이 지원자,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수강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 테스트 성적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도 제가 이제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서 아, 나는 생명이랑 화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해서 텀 시작부터 끝까지 쭉 들었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말했다시피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고 막상 개인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추가 수업을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애들이 점점 안 듣기 시작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끝까지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일단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가장 카플란에서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생물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좀 최정예 선생님 위주로 배정이 돼서 확실히 본 수업보다 수업의 퀄리티가 되게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족한 친구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고 원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본 수업 때는 질문하기 좀 꺼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하면 다른 친구들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따로 가져가서 에클 때 질문을 하면 충분히 깊게 이제 디테일하게 잘 봐주시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질답이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 또 가끔씩 본 수업 때는 절대 안 하는데 에클에서만 패스트 페이퍼, 그러니까 과거 기출 문제를 풀이할 때가 있어요. 과거 기출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본 수업만 들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 길이 없는데 이제 에클에서 테스트 페이퍼를 이렇게 미리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좀 더 대비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물론 과학에 자기가 자신 있거나 아니면 이과 출신이고 나는 이과 때도 곧잘 과학을 해왔다.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문과 학생일수록 또 과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일수록 무조건 듣는 걸 추천해요. 항상 듣고 나서 저는 되게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엑스트라 클래스 꼭 듣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그래요. 지금 정인 학생도 혹시 이 수업을 들으셨어요? 저는 에클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태희 학생은 전에 지난주에 저희 뭐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학생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유용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사이언스라든지 왜 이런 것들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사이언스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긴 하는데 문과 학생들이라든지 제 학생도 검정고시로 오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서른 넘어가지고 공부를 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태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정말 좀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온대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어쩌면 또 그죠? 수업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혼자서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인터넷 보고 옆에 물어보고 아니면 과외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혼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면 그 문제를 풀고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영국 교육은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대학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그죠? 외국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수업에서 이해하고 듣고 바로 그죠? 이걸 습득하고 왜 이런 연습을 해야 대학교 수업에서 왜 그걸 듣고 바로 그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죠? 학원에서 아니면 누가 과외해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좀 좋은 그죠? 뭐 제도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카플란스에 있는 제도니까 그리고 또 이거 시험을 못 보면 카플란이 좀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를 맞춰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좀 고민하지 마시고 좀 옆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라도 물어보고 아니면 옆에 친구들 물어보면서 이 수업을 좀 따라가시길 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또 선배들을 좀 알아가지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좀 덧붙이면은 이제 이 음. 에클에서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일 잘 가르치시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이제 배정이 됐었고, 화학의 경우에는 그 과목, 그 헤드라고 하죠. 네, 대표 선생님께서 배정이 돼가지고, 진짜 설명을 이렇게 음. PPT 없이 판서로만 다 채우시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아시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판서로만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에 한 번 있거든요. 주에 한 번, 두 시간씩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일주 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복습을 하고 질문 리스트를 이만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한 20개, 30개 질문을 만들어 가서 에클이 끝나고 남아서도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저 이거 일주일 동안 혼자 공부했는데 이런 질문 있었어요 해서 같이 안 풀리는 문제도 좀 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에클 시간을 약간 그 수업 이외에도 좀 제 공부를 음. 확인받는 그런 피드백 받는 시간으로도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왜 하는 것보다도 대학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영국 수업이라든지, 그죠? 영국, 그죠? 사이언스 수업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다음에 당연히, 그죠? 약대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거, 왜 이런 걸 굉장히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영국 교육이 항상 질문하고 질문받고, 영국 교육은 아까 에세이라든지 이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외워가지고 지식만 알고 이렇게 좀 풀어내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 대학에선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야 되고, 왜 이럴 거예요? 아시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따로 모아놓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 개념 인강은 칸 아카데미로 화학 개념 인강은 엘러리 케미스트리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의 링크를 이제 드리고요. 세 번째는 스터디 마인드 A-레벨 리비전 노트라고 해서 약간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음, A-레벨에서 다루는 토픽들에 대한 좀 서머리 노트라고 하면 되죠. 네, 요약 노트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올라와 있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이제 정연이가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음, 음, 그래요. 지금 혹시 이 사이트들이 그 얼마 정도 비율로 좀 공부를 하셨어요? 학교 공부도 따로 텍스트 공부도 해야 되고 PPT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온라인 비율은 어느 정도 됐어요? 두 분 각각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제 원래 과학 백그라운드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포의 그냥 구조라든지 기본 단위나 이런 건 좀 간략하게 아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도 그냥 뭐 몰 계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양적 관계 계산 이런 거의 간단한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엄청 자신이 있지가 않았어서 일단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본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진도가 급하게 나갈 때도 있고 되게 이렇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좀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부를 좀 더 보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율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영상이라도 제가 이해될 때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돌려보고, 어차피 네, 그 남는 시간을 전부 다 공부하니까, 하대 가면 공부 정말 지독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거의 공부밖에 한 기억이 없고, 그래서 네, 거의 공부 시간이었으니까 사실 뭐 거기 가면 할 것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될 때까지 그냥 영상을 계속 돌려봤었던 것 같고, 반대로 너무 쉬워서 혹은 간단해서 영상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예를 들어 세포의 구조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굳이 영상을 보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아예 보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네,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마인드를 화학에서 제일 많이 유용하게 썼었는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 수능으로 생원화원을 쳤고, 고등학교 수업으로 생투어트를 들었던 상태여가지고, 유기화학 파트를 할 때, 이제 그러니까 화학 파트에서 스터디 마인드 A-레벨 리비전 노트에 들어가면 AQA 케미스트리라고 해서 타일에 들어가면은 토픽별로 이렇게 요점 정리라던가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읽고 PPT를 읽으면 PPT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구나라고 본 다음에 그 PPT에서 겹치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학습지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린 것은 영국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쳐 주고 뭐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냥 찾아 먹어야 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저 가면 뭐 잘해주겠다. 왜 이런 것보다 철저하게 나만의 공부 방법을 꼭 좀 찾아야 될 거예요.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EEP 공부 방법이나 이제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